방금 말씀하신 대로 곽정근 사령관이 민주당 의원들과 했던 인터뷰부터 윤 대통령과의 정반대되는 진술이 일반에 퍼지기 시작했죠.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민주당으로부터 회유를 당했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죠. 곽정근 사령관은 김병주 의원이 사령부로 항의하러 찾아와서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추궁하는 과정에서 전화통화는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염된 진술들이 많아요. 12월 10일 날 국방위 전체회의가 있었고 국회의사당 3층에 있는 회의실에 쉬게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민주당의 전문위원이 들어와가지고 또 계속 이제 설득을 했는데 제보자에 의하면은 회유당했다라는 표현들을 했거든요. 오전하고 오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휴식 시간 이후의 분위기들이. 항의 방문을 갔지만은 좀 두렵더라고요. 다행히 한 20분 후에 특수전 사령관이 나왔더라고요. 나와서 그 항의를 하고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까 몇 마디만 한번 물어보겠다 하니까 적극적으로 응하더라고요. 즉석으로 항의 방문 가서 한 거죠. 인터뷰 자체도 즉석 인터뷰였던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회유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이 부분을 연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민주당과 사법기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지고 곽정근 사령관까지 다 민주당하고 내통하고 있고 지휘를 받고 있고 뭐 회유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재명 대표 법화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조명현 씨가 국민의힘에 가서 그러면은 상의를 하고 국민의힘에다 제보하는 게 맞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속한 정당이 민주당 가서 말하는 게 맞습니까? 이건 당연히 여당 가서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곽정근 특전사 사령관 같은 경우도 아니 대통령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 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진실을? 당연히 민주당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네. 그리고 곽정근 특전사령관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출동을 했고 정족수 150명 되기 전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저는 이것은 일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지금 김현태 그 특임 단장 같은 경우는 사실 국회의원이 국회에 있는지도 모르고 출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저는 또 여기도 궁금한 것이 아니 어쨌든 그 특임 단장도 일종의 지휘관인데 네. 무장을 하고 헬기까지 타고 국회로 출동을 하는데 자기의 임무가 무언지도 모르고 갔다는 것도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런저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창문을 깨고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차후에 다른 또 사령관의 진술과 또 이루어지겠지만 네. 저는 곽정근 사령관에 대한 사령관이 지금 말하고 있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했다는 것이 신빙성이 간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김현태 특임단장이 또 이런 답변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창문 깨고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도 입구에 의원들과 국회 관계자들이 막고 있어서 그들과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깨고 들어간 거다. 이런 내용의 진술도 있었다는 점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자, 국민의힘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이 곽정근 사령관은 민주당이 회유한 거 아니냐 이 부분. 이틀 전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진우, 여인영 전 사령관의 경우에 탄핵 심판정에 나와서는 굉장히 발언을 아끼거나 침묵하거나 아니면 일부 제한된 답변만 했어요. 그런데 곽정근 사령관의 경우는 지금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과 반대되는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다른 군 수뇌부들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 부분 이것도 또 회유당한 게 아니냐라는 근거로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봐야 되는 게 물론 이제 곽 전 사령관도 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되고 이 재판을 받게 되겠지만 이 앞서 언급해 주셨던 뭐 이진우 사령관이라든지 다른 사령관들이 이 헌재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형사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그랬던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양심 고백을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도 이 국회에 나와서도 회유당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대로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는 증인이다 보니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이것을 뒤집을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맞서지 못하고 있다 보니 이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니 메신저로 공격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또다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곽종근 전 사령관이 회유를 당했다고요? 진술이 오염됐다고요? 근데 그 이전에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했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군이, 경찰들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국회 본청 창문 깨고 들어가는 거 다 봤습니다. 이런 실체적 진실이 남아 있는데도 도대체 무엇이 오염됐으며 대통령의 어떤 명령 없이 그렇다고 한다면 사령관들이 자체 판단으로 그렇게 군을 투입을 시켰다는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대통령이 갖고 있는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예요. 내란 이 범죄에 있어서 중요 종사자들이 있다면 그 우두머리는 대통령이라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 여러 가지 진실들이 곽종근 사령관을 통해서 저는 많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집을 만한 어떤 근거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네. 저는 대통령 측에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의미 없는 공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는 김현태 특임단장,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지시 명령을 받은 김현태 특임단장의 증언이었고요. 이제 잠시 후에 오후 2시부터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있을 곽 사령관의 증언 내용이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후에 해당 내용이 나오면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6차 변론 기일에는 방청석에 눈에 띄는 의원들, 인물들이 착석했습니다. 대통령실 출신인 강명구, 조지현 의원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자, 여당 의원 자격으로 방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최근에 여당 의원들, 특히 지도부가 대통령을 접견하는 부분도 이런저런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헌재 심판도 방청객으로 착석을 하고 찾아간다. 글쎄요, 이 부분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여당 내에서는 분위기가 어때요? 글쎄 이 두 분의 개인적인 배경을 이해한다면 쉽게 좀 참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던 분이고 2년여간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면서 메시지, 국정기획 또 일정들을 조율했던 분입니다. 네. 또 대통령의 어쩌면 후광을 얻어서 국회의원까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한번 보러 가는 것, 그 정도 의미지.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당 의원이 직접 참관한다고 해서 헌법재판관들에게 어떤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다?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또 하나 꼭 아까 화두였는데 덧붙일 말씀은 대통령으로부터 곽종근 사령관 또 김현태 특임단장까지 지휘 체계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곽종근 사령관은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럼 김현태 단장은 그런 지시는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오후에 곽종근 전 사령관은 자신이 이 중간에서 대통령의 명령을 그러면 전달하지 않은 건지 네. 어떤 의미에서 그 과정이 생략된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당 의원들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을 줄줄이 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여당 관계자들이 탄핵 심판을 직접 방청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